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꿈을 꿨습니다. 아주 생생한 XRP에 관한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디스커버 처치 가족들께 나눕니다. 제가 본 것은 XRP의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그냥 추락했습니다. 밑으로 확 떨어져서 모든 이득을 다 앗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재정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XRP 군단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요. 크립토는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게 저로 이 분야의 베테랑이 되게 하네요. 7년이요. 하지만 그냥 제 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XRP의 아주 높은 가격을 부르는데요. XRP의 토크노믹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XRP의 현실적 제약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크립토 거래가 생소한 분도 계신데 저는 여러분이 해를 입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XRP가 달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달에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팩트들을 살펴보세요. 흥미로운 건 제가 이 꿈을 꾼 날이 조 바이든이 아들의 사면에 대해 얘기한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흥미로운 언어 플레이가 있는데요. 선거 전에 그가 말하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물론 바이든이 아들에게 완전한 무조건적 사면을 허가하는 건 헌터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말이죠. 심지어 여러 건의 중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요. 헌터는 여러 중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마치 그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고 있죠. 크립토 커런시는 경제학 법칙 위에 있지 않습니다. XRP 빅뉴스가 있는데요. USDT와 소라나를 제치고 세 번째로 가치 있는 크립토 에셋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XRP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고 저도 올해에 여러 일들이 정말 강세를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의 이전을 정말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이라고 했고 일꾼의 삭시,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이죠. 꿈꾼들의 삭시, 만군의 주, 만유의 주께 부르짖을 것이라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XRP로 진짜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일본 캔들스틱 차트 판독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최고점의 최고점, 역대 최고치에 있다는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2번 그랬었고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여기서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봐야 합니다. 마치 천장이나 저항 같은 것이 있어서 XRP가 그걸 뚫고 올라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2불 71, 2불 72 이 정도인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 3개월치 차트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저기 맨 꼭대기에 빨간 캔들스틱이요. 저 작은 별이요. 저것은 십자인데요. 십자가는 역전의 패턴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이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캔들스틱 차트에서는 저것을 도지라고 부릅니다. 마치 더하기 사인처럼 보입니다. 이는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고 가격을 낮추려고 미는 사람도 있어서 저 도지에서 멈춰 있습니다. 저렇게 위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 도지를 그레이브스톤 도지라 부릅니다. 상승 추세의 강력한 반전 패턴이지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주 전에 그레이브스톤 도지가 있었는데요. 그걸 되돌림 또는 플래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상승하다가 몇 주 하락하고 다시 급등했는데요. 그래서 물론 여전히 시장은 낙관적으로 움직이지만 여러분 중에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즉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요. 마진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한 주, 2주 동안의 이익을 앗아갈 것이고 그러면 마진콜을 받아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꿈에서 제가 그것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면서 수익을 다 없애는 것을 본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제 꿈에서는 가격이나 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베테랑들은 몇 번의 크립토 겨울을 겪었는데요. 왕복 여행의 뜻은 가격이 쭉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았다가 다시 그 수익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서 빠져나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슬프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 XRP의 토크노믹스가 있는데요. XRP가 5불대로 금세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요, XR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XRP는 실은 은행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의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어쨌든 XRP는 전체 1000억 개의 토큰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대략 540억 개의 XRP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즉 대략 40% 이상, XRP의 40% 이상은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소유주가 에스크로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소유주의 권한이 크다는 얘긴데요. 이것은 탈중앙화 크립토 커런시의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코인이 아니라는 얘긴데요. 소유자가 누구이든 간에 꽤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고, 제드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 그는 파팅 기프트로 90억 개의 XR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팔아 넘겼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지요. 모두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가격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드의 90억 개의 토큰이 판매되면요, 그에게는 공짜 돈 같은 거였는데요. 그는 그걸 팔아서 당연히 수십억만 장자가 됐는데 XRP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XRP의 토크노믹스는 이 정도 금액이 유통되고 이 가격에서 5달러로 올라가려면 시가총액이 현재 1520억에서 5000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좀 더 광범위한 채택이 있어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은행이 채택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시장 심리가 XRP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어야 하고 다른 경쟁자는 고려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드 맥케일럽이 XRP를 떠난 후 그는 가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경쟁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코인인데 이름만 다른 XLM입니다. 스텔라 루멘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는 대형 은행이 아니라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요. 그래서 공급을 그걸 소멸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5달러에 도달하려면요, 맞죠? 채택률이 높아져야 하고 규제 환경도 유리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XRP가 5달러가 되려면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 가능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엄청난 기대감에 의해 주도되는데요. 팬클럽이 할 수 있겠죠. 제 꿈에 따르면 보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러니 당신이 다이아몬드 핸즈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년에는 아주 낙관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무엇을 살펴볼까요? 다시 조 바이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도 법에 있지 않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 꿈을 주신 날이 조 바이든이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날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노트에서 말하듯 그는 지난 11년 동안 헌터가 미국을 상대로 저질렀거나 가담했을 범죄들을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날짜를 보세요. 그 해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쌓인들 달의 테트라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2024년 12월까지요. 11년 동안인데요. 10일이 혼돈의 수인 것 기억하십니까? 왜 하필 2014년인가? 그때가 그들이 유크레인 정부를 전복시킨 때입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자녀들을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이사회에 앉혔고 그곳을 통해 돈 세탁 또는 부패가 행해졌습니다. 수많은 부유하게 된 가족 멤버들이 2014년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치요? 그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고요. 이게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요. 그들은 바론의 방은 급습했지만 헌터 바이든의 집이나 방은 급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공평하게 플레이하지 않죠. 이건 데일리 차트인데요. 일종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데요.
플래그 대신에 즉 조금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거요. 그건 정상적 상승 추세이죠. 근데 이건 고군분투입니다. 소위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항에 맞서 튀어오르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간다면 엄청난 에너지이고요. 아마 3불 30까지 갈 겁니다. 다음 목표는 3불 30입니다. 그리고 다시 튕겨서 내려갈 테고요.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모든 이익을 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약 2불, 대략 2불 20 정도의 마크에서요.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2불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본 것은 그것이 솟아올랐다가 내려가면서 모든 이득을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달로, 어쩌면 달에 묻혔거나 달에서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욕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세금 담당자에게도 세금을 좀 내지만 하나님께도 적어도 10%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 10%는 훌륭한 목표입니다. 최소 21조와 헌금이요. 저희 사역을 지원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 양식을 얻고 계시고 듣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즐기고 당신이 즐기는 사역을 도우십시오. 네, 심지어 크립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상속금이나 보험금을 받았는데 심지어 70만 불도요. 하지만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70만 불이요. 알고 보니 이 빚, 저 빚, 이 문제, 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20만 불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보이시죠? 사람들은 기꺼이 50만 달러를 포기하게 됩니다. 11조를 내고 싶지 않아서요. 11조를 냈다면 얼마가 되나요? 11조로 낼 금액은 예를 들어 70만 불이라 하면 7만 불이죠. 14만 불, 심지어 14만 불을 헌금한다 해도 그러면 그 돈이 보호받았을 텐데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할 겁니다. 주님을 섬길 겁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을,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교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면 안타깝게 잊어버리죠. 자신이 했던 말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요. 그리 되지 마십시오. 주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맞지요? 크립토로 헌금하기 원하시면 저희 미니스트리는 전 세계에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크립토 커런시 헌금을 받기 시작한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는 엘살바도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미래라고 믿습니다. 탈중앙화가 미래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네, 이제 다 나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의 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입장을 하고요. 사상 최고치에서 입장하지 마세요. 되돌림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레벨에서 들어갑니다. 되돌림에서 진입합니다. 브레이크 때 들어갑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출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2배, 3배, 4배가 되었다면 기뻐하세요. 당신에겐 얼만큼이 충분합니까? 10배를 원하십니까? 좋아요. 그럼 10배면 자 이제 끝이라 하세요. 어떤 분은 시간을 기준으로 퇴장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좋아 내년 5월에는 팔고 떠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트레이딩의 격언입니다. 내년 5월에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면 자 이제 시간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진땀을 흘리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번창케 하시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잃었을 때 울게 될 어떤 것을 가지고도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손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강함을 유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위를 바라보세요.